야사당이 지금 강성희 의원 관련해서 뭐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요? 함께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네. 야사당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적 그 제압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처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그렇죠. 국민을 대의하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국민을 대의해서 한 얘기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발언을 가지고 예. 그 이해행위래요. 대통령에 대한 이해행위라고 해서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한 발언 입이 이해행위입니까? 아니죠. 무슨 유행이에요? 아니 말하는 게 왜? 예. 그 국정기조 바꾸라라는 게 어떻게 이해행위입니까? 야, 진짜 그리고 말로 이해행이면 제가 한마디 할까요? 패거리 정치라고 얘기했던 게 더 위해행이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기는 사전에 아주 경호 차원에서 이미 거기 다 검색하고 들어가잖아요. 검색하고 들어가고 네. 저 참석자들에서 다 신원 확인하고 다 들어가고 네. 거기에서 그 저기 소지품 같은 것도 다 다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네. 국회의원이 무슨 대통령한테 이해행위를 한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행동이 권위주의적 또는 뭐 독재 시대나 가능했던 국회의원에 대한 저런 행동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것이 돼버리는. 지난번에 그 MBC 도어 스태핑 중단할 때도 MBC 기자가 소리 질렀다고 뭐라 했잖아요. 왜 그냥 하시냐고 뭐 난리매입니까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막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소리 지르는 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참조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건 그만하지. 거기서 거잖아요. 계속 뭐 저기 이재명 대표 피습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사람들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을 틀어막고 그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간 것은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불통의 아이콘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신기 경호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얘기 듣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못 듣게 하려고 끌고 나가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호처 이런 대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오바마 대통령 사례가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소환이 되던데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하고 있는데 물론 토론하긴 했습니다만 뒤에서 네, 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때 경호원들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괜찮다 놔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끝까지 듣고 본인도 의견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불통, 소통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들이 정말로 우리 그 국정 지도에 다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그래서 용산으로 그랬죠. 대통령실까지 이전했는데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 중단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신년 기자회견도 일방적으로 이제 아직 뭐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됐지만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말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가인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국정 기조를 바꿔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그 국정과 관련된 그런 민생이나 경제 살릴 이런 모습들, 그 든든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신뢰를 얻었을 때 그것이 경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그 쓴소리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아내는 거로는 할 수 없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바뀔 것 같아요. 그 스타일 자체가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왜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서 그 출근하는 차량 그거 못하게 차단했죠. 그것도 이제 촬영한 거에 대해서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경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스스로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전해 갖고 출퇴근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으면 거기냐 그런 문제도 안 생길 것들 스스로 왜 자처합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출근하고 이동하는 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거기 막 경호 차량 많이 막 그 경광등 켜고 지나가는데 보는 사람마다 대통령 출근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비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대응이에요. 항상 국민의힘의 패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고 메신저를 공격해요.
이것도 저 보면은 그 강성희 의원이 과거에 뭐 이렇게 무슨 폭력 전과가 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우면서 논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폭력 전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 보궐선거 때 이미 다 그 설명을 했다. 강성희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그러니까 내용 본질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 행위가 중요한 건데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또 물타기 하려고.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탓, 야당 탓, 메신저 탓 이러니까 자꾸 이제 오히려 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누적되는 거죠. 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말한 사람 강성희 의원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은 아무튼 야사당이 함께 공조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